안녕하세요.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포터즈 나나랜드 1기 이종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가들 중 자살률이 1위란 건 알고 계시죠? 오늘은 높은 자살률만큼 그들에게 남겨진 많은 사람들, 자살 유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폭력을 못 이겨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한 학생에 대한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가족, 친구, 선생님, 이들의 아픔은 제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컸을 텐데요. 이처럼 자살 유족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로 가족뿐만 아니라 한 문화권에서 생물학적인 관계나 결혼, 입양, 기타 관습 등으로 친척의 지위를 얻은 친족 집단의 일부를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살 유족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로 가족뿐만 아니라 한 문화권에서 생물학적인 관계나 결혼, 입양, 기타 관습 등으로 친척의 지위를 얻은 친족 집단의 일부를 호칭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범위를 확대하여 고인의 친구, 직장 동료 등도 자살 유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자살 유족은 고인과의 친밀감 또는 자살로 인한 심리적 충격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배우자 및 혈연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나 동료, 이웃, 지인 등 심리적으로 가깝게 지내며 친밀함을 유지했던 사람들도 자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경우 자살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다 넓은 의미로 자살 사건 혹은 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자살한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이나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철로로 뛰어들어 자살한 사람을 치게 된 기관사 뉴스나 신문 보도를 통해 누군가의 자살 소식을 듣고 우울감이 심해져 자살 충동이 증가한 사람들 역시 자살 유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살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살 사건 이후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매우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살 유족을 자살 생존자라고도 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통제할 수 없는 격정적인 감정을 겪게 되고 때로는 심각한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살 유족들의 자살 비율은 일반인보다 4배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살 유족들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자살을 한 번 목격한 사람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선택사항 중 하나로 자살을 두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살 유족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충격, 동시에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고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으로 매우 복잡한 감정의 변화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살 유족들이 경험하는 모든 특수한 감정들 가운데 가장 압도하는 감정은 슬픔과 애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살 유족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강렬한 슬픔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슬픔의 단계에서는 충격, 부정, 죄책감, 슬픔, 분노, 수용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 중 전부를 경험하게 되거나 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는 특정한 순서가 없습니다. 애도는 사별을 겪는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도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사별을 겪는 사람이 그가 가진 슬픔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애도의 과정에는 상실을 현실로 인식하는 단계, 슬픔의 고통을 느끼고 견뎌내기 위한 경험의 단계, 고인 없이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단계, 자신의 일상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단계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고인의 죽음 그 자체의 단편적 사실에 집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자살자를 도와주지 못했냐며 유족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고인에 대한 애도 과정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 남은 사람들은 충분한 정서적, 심리적 돌봄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들과
의심 어린 시선으로 심리적, 사회적, 관계적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유족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회복이 다소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격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을 믿고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우울감 등을 스스로 이겨내는 일은 힘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상담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을 통해 유족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민간기금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살 예방과 함께 자살 유족도 고통을 위로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조 모임 지원, 동료 지원 활동가 양성, 심리보건 등 다양한 유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갑작스러운 사별 직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유족을 돕기 위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이 시범 시행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자살 예방센터에 자살 유족 상담자를 배치하고 사건 초기부터 상담과 행정법률, 임시거처, 정신건강 치료비 등 필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조 모임 등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의도에서 자살 유가족들에게 제자리로 어서 돌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자신의 속도대로 슬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처럼 유족들은 자신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마다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차에서 주위의 시선은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며 기다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어두운 주제였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정신건강 서포터즈 나나랜드 1기 이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